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차, 하나는 연립. 자, 우리 반 고차 중간고사에 들어간 학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아예 수업 안 했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끊었지, 우리 반은. 맞죠? 오늘 고차 할 겁니다, 고차. 자, 고차에는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과 오메가까지 해서 개념 설명은 그게 다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숙제풀이 없이 수업만 하는 날이라 조금은 빨리 끝날 수도 있기는 하다. 갑자기 너무 좋아하면 살짝 기분이 나빠졌어요. 안 되겠다. 2시간 가득 채워봅시다. 자, 고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에 유사해. 2차 방정식에서 결국 뭐 물어보니? 근. 개수가 몇 개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 또는 두 근만 가지도록 뭐 K의 범위나 값을 정하라고 하든지 맞지? 그런 것들이 등장했었단 말이야. 고차도 똑같아. 결국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당연히 누구?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할 거니까 그 특정 x, 다른 말로 근을 구하쇼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 막 2차 방정식 때처럼 근의 공식 있나? 아니. 근의 개수를 판별하기 위한 판별식 있나? 아니. 고차는 무조건 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 해주세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요번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인수분해를 다시 물어보는 단어, 중간고사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는령이 붙어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음. 알았음? 자, 근데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그 결과는 1차 3개로 나와서 무슨 근? 실근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1차와 2차의 구호를 인수분해 되면서 얘는 다시 한번 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뭘 쓸 수도 있고 잘 안 나오지만 근의 공식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있냐? 아, 판별식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혈대근도 사용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파트가 한 번 더 나오고 뭐 인수분해 파트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이번 고차 방정식은 뭐랑 그냥 똑같다. 중간고사의 그냥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는 3차 방정식에서, 고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 교육과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걸 모르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 이거 고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니까 교육과정 없잖아요. 이거 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애들이 시비 걸 수 있지. 그러면 뭐 이거 2차, 1차로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시비까지 걸지는 마시고. 근데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게는 해줄 거야. 알았죠? 근데 승현이 교재 안 가져온 거야? 아, PDF? 아, 오케이. 자네도? 아, 다 있어? 보여줘놨어? 아, 내가 줬어? 아, 뭐야? 아무튼 알겠죠? 알겠죠? 뭐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요 근과 계수 관계를 살짝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뭐예요? 고차 방정식에서도 혈내근 내용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를 온전하게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라서 사실 나는 이걸로 풉니다. 또는 이걸로 풉니다. 알았죠? 2차 방정식에서 그냥 한 번 더 넘어간 것뿐이야. 이게 다야. 그럼 오늘 설명해줘야 되는 건 뭐 남았어? 인수분해랑 근과 계수 관계 정도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거의 한 80%는 끝났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거 하나 있지. 이거는 여기다 넣긴 좀 그렇고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메가. 근데 오메가 얘기는 너무 많이 했죠. 언제 계속했어? 복소수 할 때 이미 했던 거야. 너네한테 뭐 복소수 G가, 복소수 오메가가 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거 다 오메가 문제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맞죠? 오메가를 알고 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또는 오메가로 연결될 거니까 일단 그 거듭 제곱을 하고 있으면은 그 3승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또는 3승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푸세요라는 걸 계속 강조했었을 거다. 그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오는 게 요번 단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끝. 오늘 개념 설명은 이게 다야. 한 3개 정도 설명하면 끝.
자, 그러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 화면 잠깐만 끌게요. 어디 갔니? 자, 무엇? 인수분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중간고사 때 나왔던 인수분해 다시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확인해 줄 것은 모든 항에 똑같이 싹 다 곱해져 있는 누구? 공통 인수 찾기. 묶어주고 시작한다, 맞지? 아무리 기본적인 거라고 해도 인수분해를 할 때 뭐가 보여이면 좀 그러나?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지. 맞죠? 맞죠? 이런 것처럼 그런 공통인수 묶어주기 이거는 기본. 그러고 나면은 방금처럼 뭐 멜빵 공식도 포함이지만 어쨌든 공식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나와요?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은 공통인수랑 다른 게 뭐였지?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이 곱해진 거. 공통 부분은 하나의 항 정도는 없어. 근데 앞에 있는 항들이 전부 다 뭔가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더라. 뭐에서 풀었었다에 아파라. 뭐에서 풀었었다? 치환을 해서 풀었었다. 기억나요? 그리고 그 공통 부분 치환형 중에 조금 독특한 녀석 뭐 있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좀 독특한 이유는 뭐였다? 치환형으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교 기출 문제에서는 변형형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변형해야 된다.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수분해 뭐 있었어? 문자가 2개 이상 등장을 합니다. 뭐 나는 일단 여러 개라고 표현을 했죠.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하면 뭐였다? 그렇지. 차수가 좀 다른 문자가 있다면 낮은 문자에 대해서 뭐 해요? 내림차수 정리합니다. 물론 차수가 다 똑같다면 아무나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면 되고 뭐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었는데 요번 단어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서 패스. 그럼 마지막 5번째 뭐 있었어? 너희들이 조립제법을 알고 있는 그 녀석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있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뭐 1이다. 1을 넣어줬어. 알파는 1. 그 넣어서 F 알파를 구해봤더니 F1을 구해봤더니 뭐 되더라? 0 되더라. 그럼 뭐 한다? 그 1을 가지고 조립제법 하러 들어가는 거 있잖아. 맞죠? 그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었죠.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어떤 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 넣어도 0 안 되고 2 넣어도 0 안 되고 3 넣어도 0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막. 그럴 때 발견하는 거 뭐? 개수가 혹시 대칭꼴은 아닐까? 개수가 예를 들어서 1, 3, 5, 3, 1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 대칭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 단원이 아니라 어느 단원? 2차 방정식 단원이었죠. 근데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던 거.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전부 다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방정식,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 문자 x에 대한 방정식, 문자가 여러 개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복소수 범위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3차, 4차와는 무관해요. 그러면 결국 몇 개 남았다? 5개 남았다. 저 5개만 잘 할 줄 알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치면은 얘가 당연히 제일 많이 쓰이고요.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로 치면은 얘가 제일 어려울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잘 발견 못해서 어렵다라고 초반에 많이 느끼는 게 개수가 대칭형의 하나가 더 있죠. 어쨌든 요 3가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인수분해는 요게 다다. 어쨌든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뭐 하셈?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새 실근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 하나의 실근과 2차 방정식 나오는 또 다른 근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작업을 하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요번 단원의 고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찾아봐. 근이 얼마인지 찾아봐. 이런 것들 찾아가는 방법. 알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육과제 없는 거 잠깐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냥 고차라고 쓸까? 고차 방정식에 근데 표정이 왜 이렇지?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 안 한 거 맞지? 맞지? 왜 다 한글을 다시 하고 있는 듯한 다 아는 표정을 짓고 있지? 뻥치는 거 아니지? 숙제 했는데 안 했다고 뻥쳐서 오늘 숙제 한 거 다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자, 고차 방정식을 근거하 개정하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3차 방정식부터 출발할게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3차 방정식인가 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몇 개? 3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때 그 세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합해본 거랑 색깔 좀 바꿀까? 세 근을 합해본 거랑 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합해본 거랑 그다음 뭐 세 개 다 곱한 거를 물어볼 수 있다. 맞지요? 자, 어떻게 만들라 배웠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A분의 B, A분의 C였잖아. 뭐분의? 최고 차이 계수. 앞에서부터 다음 항의 개수, 그 다음 항의 개수, 그 다음 항의 개수. 부호는 합이 반대였던 거 기억나? 곱이 그대로였고 그럼 2차 방정식은 반대 그대로였잖아. 부호가. 3차 방정식도 반대 그대로 반대. 알았음? 이게 A다.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학교에서 아마 안 알려주실 겁니다. 책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문제들이 가끔이지만 나옵니다. 꼭 쓰세요는 아니에요, 얘는. 근데 알고 있으면 말 그대로 도움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나는 설명하는 건데 근이 당연히 몇 개 등장해서 4차 방정식이니까 4개가 등장하겠죠. 맞죠? 자, 그때 뭐 해요? 네 근을 다 하나씩 더하는 거.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6개나 있어서 중략할게요. 삐비빅. 그 다음에 3개씩. 이거는 4개밖에 없긴 한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중략할게요. 마지막은 4개를 다 곱한 거. 까지 나오겠다. 맞죠?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역시 3차나 2차랑 똑같아. 최고 차이 개수분의 최고 차이 개수분의 최고 차이 개수분의 최고 차이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그 다음 항의 개수,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앞에서부터 하나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거, 4개씩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는 반대 그대로 끝. 그럼 여기까지 설명 다 한 거야. 컬레그는 문제로 설명할 거고. 그럼 이제 오메가는 끝나요. 별거 없죠? 문제는 오메가긴 하지. 문제도 어렵고 실수하기 딱 좋고 너희들이 이제 복소수 때 배웠던 그 G든 어쩌고 저쩌고랑 연결시키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겠지. 거기까지 할 거예요. 됐죠? 자, 개수 설명만 먼저 싹 하고 문제 싹 풀고 맞춰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혹시 정리할 거 있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저 인수분해 쪽 지우고 오메가 나 오메가는 밑에 써야겠다. 이거는 지울 거야, 이따가 문제 풀 때는. 잘 정리부터 하세요. 가보자. 오메가는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죠. 자,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친구. 일단 오메가는 내가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사실 오메가를 부르는 대상이 2개잖아. 그냥 나는 굳이 오메가랑 오메가 친구로 구분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오메가잖아. 맞지? 어디서부터 출발해? x 3승는 1. 아니 일단 쓸까? 근데 이 방정식 사실 왼쪽으로 넘겨서 x 3승 마이너스 1는 0. 그럼 3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마이너스 1과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얘 보면은 여기서 허근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도 허근 2개가 있겠지. 맞니?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x 3승은 마이너스. 그리고 해서 이거랑 이거로 뜯어집니다. 그때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자체가 다르지. 근데 둘 다 오메가라 부르다 보니 나는 일단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평소에 문제 풀 때도 나는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오메가는 뭐다?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3승의 1인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오메가 3승을 했더니 뭐 된다? 마이너스 1 되더라. 요거를 이제 오메가 친구. 그래서 오메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를 3으로 나누면 안 된다. 맞죠? i는 i밖에 없으니까 i 4승 1인 걸 이용해서 뭐 i의 거듭제곱 물어보면은 그 지수를 뭐로 4로 나눠서 나머지 그게 i 3이다. 맞지? 나머지가 3이잖아. 그래서 i 3승이나 똑같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면 되지만 오메가는 어떤 오메가냐에 따라 완전 풀이가 달라집니다. 그거 좀 조심하세요. 두 번째 2번 뭐였어? 대입하면 성립하죠. 어디? 2차 방정식.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2번 여기도 있죠. 뭐예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할 얘기가 일단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개수가 다 111 실수다. 맞지? 그러면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뭐겠다? 혈례 근일 거다. 맞나?
오메가 바일 거다.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1번, 2번에서 사실은 뭐야? 오메가 바도 3승은 1이다. 오메가 바를 거듭 제곱해도 풀이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 얘기랑 어쨌든 두 근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시은아 두 근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 세 번째 공식 만들어 보자. 뭐 해야 돼? 그렇지. 근과 계수관계 쓰면 되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해주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그렇지. 똑똑하구만. 여기도 가볼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했다. 얼마? 여기는 1이네.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했다. 얼마예요? 1이네. 그 다음에 4번, 5번 공식 한 마리 갈 건데요. 자, 오메가든 오메가 친구든 4번이든 5번이든 아니야. 그 전에 4번은 몇 번 공식 가지고 만들죠? 2번. 5번은요? 그렇지. 약간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그게 오메가든 오메가 친구든 4번이든 5번이든 방법은 똑같아. 뭐해? 각각 1, 2번을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나오는 게 4번, 5번 공식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4번 뭐야? 2번을 오메가로 나눴어. 뭐 나와? 얘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분의 1. 얘는 1. 우변으로 넘어가서 마 1. 얘도 똑같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우변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어떤 놈을 보면 막 오메가 친구들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또 1이고 어떤 경우는 1이고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1이고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만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숙제를 푼다고 치자. 오메가라는 단원이 하나 있겠지. 또는 오메가 친구까지 해서만 두 단원, 또는 유형 두 개, 또는 한 서너 개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풀 때 그 유형들마다 안에서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만들면 너희들도 귀찮잖아. 근데 꼭 첫 번째 문제 풀 때 한 번은 꼭 만들어주세요. 오메가에서도 한 번은 만들어주고 오메가 친구를 풀 때도 한 번은 만들어. 1, 2, 3, 4, 5번을 싹 다. 알았지? 그리고 나서 그 만든 걸 보면서 뭐 그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다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은 꼭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외워진다. 학교 시험에서는 어차피 한 문제잖아. 오메가 문제 막 두 문제, 세 문제씩 잘 안 내거든. 익혀봐야 한 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막 5개, 6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문제라면은 외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 그거. 알았죠? 한 번만 꼭 만들어 보세요. 어쨌든 5번 공식은 뭐다? 일단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되죠. 우변 오메가로 나누면 뭐 나와요?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내가 흰색을 썼지 오메가 분의 1이 공식이 아니야. 규리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나오죠. 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 공식이 아닙니다. 저걸 다시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공식이죠? 곱하면 1이니까 오메가의 역수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랑 이게 같다. 여기서도 이거랑 이게 같다라는 이게 공식입니다. 5번 공식. 아셨죠? 끝. 그럼 오메가까지. 끝.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문제 푸는 거야. 알았죠? 자, 좀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나는 한 번은 만들고 시작할게요. 너희들도 한번 만들고 시작해 보세요. 알았죠? 자, 간다. 너무 개연성이 끝나버렸어. 뭐야? 너무 빠른데? 오늘 쉬지 말까? 쉬지 말고 그냥 쫙 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끝낼까? 쉬면은 뭐 1시간 4, 50분 될 거고 안 쉬면 1시간 한 2, 30분 만에 끝낼 거고 안 쉴 거 간다? 1시간 2, 30분은 할 수 있지?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문제 푸는 도중에 잠깐 갔다 오시고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941번을 너희들이 만났다 치자. 이거 무슨 문제야? 근을 물어보잖아. 작은 근이든 큰 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근을 물어보잖아. 작은지 큰지는 근을 구해봐야 알거든. 그럼 뭐? 근을 구하시오. 당연히 뭐 하면 돼?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 뭔지는 이제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지. 이게 마플 시너지가 나도 유형을 어떻게 쪼개놨는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에 따라 유형을 1, 유형 2, 유형 3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죠? 인수분해를 그냥 너희들이 하는 게 목적. 그래서 941번 인수분해 뭐 하면 돼? 뭐요?
그렇지. x에 뭐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0 된다. 맞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 오케이 0 된 거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샥샥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더 인수분해 합시다.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잘못 썼네. 짠. 그래서 x값 뭐뭐뭐 나와.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고 요거 먼저 쓸게. 마이너스 1 나오고 2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뭐 작은 큰 거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알았음?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만행 저지르지 말고요.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오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혹시 한 사람 있지 않나 우리 반? 우리 반 아닌가 그거? 다른 반인가? 또 한 명 나왔어 올해.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건. 알파와 베타를 순서대로 쓰시오가 답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를 답을 써가지고 틀려왔대. 이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그거는 내가? 자 아무튼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9사 2부터 이 근거 계산하기 쉬울게. 줘봐. 9사 2부터 문제 몇 개 풀어봅시다. 이건 너무 2차 방정식인가? 9사 2를 빼자. 9사 3으로 빼자. 아 이게 그 모의고사 평가 그거구나. 일단 풀고 계세요. 번호 써놓게 앞에. 딴딴. 아씨 뭐야. 또 너무 복소진데. 아이씨 너무 쉬운데? 다 건너뛰면 풀 거 없는 거 아니야? 하나 하자. 유형 3번은 빼고.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 유형 4번은 별표 좀 쳐놔. 알았죠? 유형 별표 좀 쳐놔. 그리고 98. 딴딴딴딴딴딴딴. 아우 97. 일단은 한번 풀고 끊고 풀이하고 다음 넘어가야겠네. 아 이거 우리 시은이 거다 이거. 11번 그치. 시은이 거 그치. 아, 이제는 안 틀리겠지? 중간고사 때 계속 질문하다. 아 문제들이 너무 좋은데 이 뺄 게 없는데 오늘 제 시간에 끝나냐? 이거는 빼자. 이것도 빼자. 이건 내가 설명만 해야겠다. 써놓고. 혈내근까지 하고 장면 끊으면 되겠네. 그러면 끝. 오케이 오메가.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943번 3차 방정식 있어요. 두 허근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 근데 저 마지막 물음 저거 많이 보지 않았냐? 어디서 만났었어?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했었잖아.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던 녀석이다, 그지? 맞죠?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합과 곱으로만 만든 건 누가 봐도 그냥 근각의 관계. 그리고 곱셈공식의 변형.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대입해가지고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은 0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재변형하고 했던 그 문제잖아. 그러면 일단 허근 실근 찾기 전에 일단 뭐야? 3차 방정식 선에서 못 풀지. 그래서 뭐 한다? 인수분해부터 하자. x에 1 넣으면 0 된다. 그죠? 그래서 1로 조리제법 바로 할게요. 또는 공통인수를 묶는 방법도 좋아. 만약 발견한다면.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지. 소금이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일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은 1이고 곱은 2인 거 아는데 저 식을 전개해서 알파의 베타의 합과 곱으로 표현한 거는 너무 무지성이니 뭐 하자? 대입한 것 좀 쓰자. 이거 베타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면 나오네.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일단 이 식 이용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랑 비교하면 어때?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더 있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하나 더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런데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이게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뭐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녀석은 안 해도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면 뽑아내서 플러스 1로 사라지고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베타 플러스 1로 가면 된다 맞지? 그럼 전개해주면 그때 근각의 관계가 보이게 되겠죠. 됐죠? 답은 4겠네요. 답은 이거 어때요? 쉽죠? 이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만 인수분해가 꼈을 뿐 똑같다. 2차 방정식 때랑. 948번 가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 이거는 그냥 이 식과 무관하게. 그냥 3차 방정식이야. 그는 3개. 4차 방정식이야. 그는 4개. 5차 방정식이야. 그는 5개. 그 중에서 만약에 x 3승이 0이라면은 세근이 다 빵빵빵. 맞죠?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근들은 3개, 4개, 5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안 봐도 당연히 3개가 맞아요. 대신에 한 놈만 우리가 실근 구할 수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잖아. 나머지 두 놈은 무조건 허금이다. 어떤 꼴? 너희들 기억하세요? 이런 꼴 있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이런 꼴이면은 여기서 나온 건 무조건 실근이고 남아있는 놈 잘 생각해봐. 이거 무조건 무슨 근 나와? 허근 나온다. 왜? 판별 써봐. 알파가 0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음수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이잖아. 알파가 0이면 0이겠지만 그거 아니면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3배네 음수겠지. 알았죠? 그래서 3승 플러스 3승. 3승 빼기 3승 꼴은 무조건 실근 하나 허근 2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근의 곱을 물어봤나?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였다.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자. 요거다.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한 적 없네. 여기서 나오는 근을 알파 베타를 해보자. 둘 다 허근일 겁니다. 허근의 곱은 4 맞잖아. 그리고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면 뭐 요거래. 근데 일단 근 자체를 구할 수 있잖아. 뭐? 근의 공식. 맞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면은 뭐냐? 5냐? 3이지. 3i. 그래서 알파가 뭐? 지금 디귿. 1 플러스 루트 3i. 그럼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3i. 근의 공식 쓴 거예요. 둘이 빼주세요. 얼마예요? 빼면은 2 루트 3i죠. 미쳤죠? 아니네. 알파 바네. 뭐야? 알파 바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i다. 그죠? 알파 바가 당연히 베타고. 둘이 빼면은 2 루트 3i 맞죠? 땡.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니? 끝. 맞지? 맞지? 허근 남는 거 맞지? 자, 가자. 965번 갈게요. 3차 방정식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세요. 어쨌든 실근을 가지든 허근을 가지든 근에 대한 판별을 물어보든 뭐 하든 뭔다? 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뭐가 힌트야? A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어려워가 아니라 A를 힌트로 잡아주면 되지. 맞죠?
a제곱 사라지게 하고 싶잖아. x에 뭐 넣고 싶어? 1 넣고 싶지. x에 1 넣어보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케이 0 되네. 그럼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한가 보다. 마이너스다 이거. 이거죠. 1로 조립제법. 그럼 뭐 됐어?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왔고 허근 허근이 아니라 나머지 근 여기서 나머지 두 개가 더 나온다 맞지요? 근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뭐 나온다? 허근 나온다. 그래서 판별식 들어가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 또는 1차 부등식 풀면 답은 나오겠죠?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음. 근데 여기서 사실 내가 풀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더 있었어. 그거를 풀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일단 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딨니? 그래 968번 방금 풀린 게 965지? 968번 있네? 내가 뺀 줄 알았는데 968번 그리고 967번 요 등에는 별표점 쳐놓을래? 6번 7번 둘 다 8번 풀이 할게요. 6번 7번이래 67번 68번 둘 다 알았죠? 67, 68 두 개 별표. 자 68번 이거 진짜 많이들 실수합니다. 하나밖에 못 구한 사람들 많을 거야. 자 가볼게요. 일단 3차 방정식이고 중근을 가지자 뭐 실근을 가지자 허근을 가지자 어찌됐건 뭐 우리는 인수분해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A를 힌트로 삼아서 X에 1 넣어보니까 오케이 0 된 거 확인했다 그치? 이번에는 1 넣는 과정 생각할게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2차항 없는 거 0 조심하고 이걸 말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1로 조립제법 할 때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인데 자 X-1 나왔고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a 그래서 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가지세요라고 할 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판별식을 씁니다. 1 랄랄랄라 플러스 8a 8a 그래서 얘가 0 되면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자 그래서 a의 합을 구하라고 하나만 나와도 질문이 나올 수 있지 뭐 하면서 마이너스 8분의 1 있다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있다면은 답 이러고 있어. 오케이?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 이게 아니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67번도 별표 치라고 했던 건데 중문을 가진다는 얘기가 뭐야? 세 개가 중문을 가지려면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요건 1인 거 알고 얘네 둘이 중문을 가져요 라고 해서 여기서 판별식만 쓴 거지. 근데 중근이란 건 중복되는 근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1이라는 근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잖아. 그거 하나 더 확인. 알았음? 자 어쨌든 또는 하나 더 뭐? x에 1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슉슉. 그래서 A가 1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4번 8분의 7.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100% 1번 같은 보기 마이너스 8분의 1로 해놨을 거다. 알았음? 이거 조심. 자, 다음 75번 갈게요. 자, 요 문제는 사실 뒤에 내가 기억이 맞다면 요 바로 이 세 개인가? 하나 띄고 이 두 개인가? 어쨌든 두 문제랑 약간 느낌 비슷한 것들 내가 몇 개 좀 많이 내놨어. 그래서 예, 이렇게 푸니? 요 풀이를 잘 기억하세요. 혹시 975번 이거 근과 계수관계 쓴 사람 손? 전개해가지고 근과 계수관계 쓴 사람 손? 없지. 왜? 4차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거 전개를 안 해. 맞죠?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 어딨냐? 지금 이거 다 했지? 9899 가보자. 아니야. 993. 아니야. 998. 그래 이거. 이거 푸세요라고 하면은 자 간다. 이걸 전개하고 있는 미친놈은 없을 거고 맞죠? 일단 뭐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세근의 합을 써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뭐야? 3 마이너스 감마.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순서 그냥 무시하고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써볼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구하면 되는데 이건 뭐해? 전개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왜 전개? 전개하면 안 돼. 이 말 언제 했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또는 인수분해 할 때 내가 했던 말일 거다. 뒤에서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지? 이거 전개해서 이거 잠깐 썼다 지울게. 27일에서 전개해서 왜 이래 오늘? 잠깐만. 이렇게 푸세요라고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근데 이러면 안 돼. 일단 뭐가 안 돼? 근각계수관계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 근각계수관계는 교육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풀이도 아닐 뿐더러 일단 오래 걸려. 알았음? 그럼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거다? 자, 얘네들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자체가 인수분해 했다면 알파 왜 이렇게 못하냐? X마이너스 베타, X마이너스 감마랑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알파 넣으니까 0 되고 베타 넣으니까 0 되고 감마 넣으니까 0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X에 3 넣으면 되지. 그럼 이 식에다 3 넣은 거를 답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이 식에다 3 넣어도 답 아니냐? 그렇게 계산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 3 넣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27 빼기 27 빼기 3 플러스 6. 그래서 답은 3하고 바로 나오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죠? 998. 알았죠? 그러면 몇 번 더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975번도 사실은 똑같지. 이거 전개하고 있는 놈은 아마 없을 텐데 다 미친놈이고 그냥 X에 바로 보자마자 뭐 넣으면 답이다? 1. 알았음. 이거는 이 식과 동일한 식 중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근으로 갖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가마, X 마이너스 델타랑 같은 식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 1 넣은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답인 거지.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16 빼기 12. 이게 답. 알았음?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답일 거예요. 그렇죠? 9, 8, 9 가보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게 근각계수관계는 쓸모가 없네요? 아니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0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쓰라고. 자, 이 문제 원래 풀이 가보자. 어떤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 하면 되죠. 맞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될 거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꺾어서 어디로 갔다가 x 4승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가서 첫 번째 앞에 녀석은 x 제곱에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으로 뒤에 거는 2x라는 식 자체의 완전 제곱식을 가지면 원래 식과 똑같고 인수분해 되죠. 합차 이용을 합니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에다가 2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거죠. 맞지? 인수분해 됐지? 그때 여기서 나온 근이 뭐야? 몰라. 하지만 어차피 물어보는 질문이 알파 베타로 하든 베타 감마로 하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 그럼 여기서 뭐 찾고? 알파 베타의 곱과 합을 찾고 여기서 감마 델타의 곱과 합을 찾아주면 아이 시연아 요거 풀어볼 때 어때? 앞에 거 전개해주면은 근각계수의 관계 뒤에 거 전개된다. 뭐야 이게? 통분. 통분해주면은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원래 문제다. 알았지?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해? 아니요. 그냥 뭐 해도 돼. 통분해도 되잖아. 그때 이거 분자 뭐겠어? 베타, 감마, 델타. 이거 분자 뭐겠어? 알파, 감마, 델타. 3개씩 곱한 놈들 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기억나? 4창. 4창이란다. 미쳤나봐. 이게 뭐야 이게? 4근의 곱. 뭐야? 상상의 부호. 반대 그대로. 그대로. 9.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뭐야? 1차. 빵이잖아요. 알았음. 그래서 보자마자 사실 빵 하고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문제가 이런 거. 알았지? 근데 잘 나오진 않아. 그래. 알았죠? 아니다. 잘 나온다. 자주 나올 수 있다. 아무튼 됐죠? 요런 거에서 쓰면은 좋다 이거지. 꼭 쓰란 얘기는 아니다. 993 가보자.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요거는 생략할 안 되네. 해야 되네. 지워도 되죠?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나?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네. 1, 4, 마이너스 10, 4, 1.
1, 4, 4, 1 더하면 10이잖아. 근데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거야 이거. 원래는 대입해도 0 안 되는 놈으로 줄 거야. 1이나 마이너스 1 넣어도 2나 마이너스 2 넣어도 안 되게. 그래서 이놈의 인수분해는 다르게 갈게요. 어떻게? 가운데 항으로 묶어. 기억나? 그러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쵸? 그때 x제곱은 가만히 남겨놓고 남아있는 거 양끝에 거 양은. 그러면 요거 먼저 이거의 완전 제곱식에서 2 뺀 거라고 생각하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이거 나오죠? 그리고 요 생긴 거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바꿔주면은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x제곱, x제곱은 x 곱하기 x. 하나는 여기다 분배하고 하나는 여기다 분배하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생겼지. 앞에 거는 뭐 돼야? 어이구 중문 나오네. 뒤에 거는 뭐야? 이상 허근 나오네. 알았죠? 허근은 아니네. 이상한 건 나오네.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나온 거를 뭐 해봐? 근해 공식 써보면 되겠다. 그치? 제일 큰 거는 일단 3 플러스 2루트이고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일단 얘는 양수니까. 됐지? 그래서 둘이 더하세요! 답은 뭐예요? 2 플러스 2루트.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그러면 이제 1004번을 쭉 넘어갈게요. 안 틀렸지? 안 틀렸지? 여기까지 풀지를 못했니? 안 틀렸지? 너 누구랑 얘기하니? 자, 가볼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이거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자, x 샴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이게 그냥 fx는 0이야. 그 근을 뭐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돼. 알았죠? 근데 나는 일단 이게 알파 베타 감마면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지금 f 안에 이상이 들어가 있어. 그래도 f는 f야.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면은 0 돼. 똑같은 f라서.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는 x값이거든. x값을 어떻게 써?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 두 번째 그는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 세 번째 그는 감마 마이너스 1 나누기 2라고 생각하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건 그 세 개를 곱해주세요. 맞죠? 그러면 8분의 1 뽑아내고 마이너스까지 뽑아내고 나면은 뭐 남아? 잠깐만 번호 좀 올릴게요. 자,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 뽑아내고 나면 남은 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지? 보여? 1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답은 4분의 5. 2번. 알았음? 자, 근데 마지막 흰색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이거. 알았죠? 오지 마세요. 자, 됐죠? 응, 가자. 요거는 뭐 할 수 있겠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되지? 는영. 뭐 해서? 3. 그래서 f-1에 내려봐. 마이너스 3 는영. f1도 마이너스 3 는영. f2도 마이너스 3 하면 는영. 그래서 어떤 식 fx-3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책에서 1, x불 1, x마 1, x마 2 기억나요? 인수정리에서 많이 했던 거. 그럼 f에서 찾은 거는 설명하고 그 이후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저 마이너스 3 조심하시고요. 17번. 자, 혈내근인데 혈내근은 내가 딱히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왜? 이거를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는 쌤들 많거든. 그런 방식으로 풀면 설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겼어 이거. 근과 계세 관계 막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막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나는 그걸 안 쓰거든. 그래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 무슨 근이냐 해서 무리수인 근. 무리수인 근이나 허근이 등장하면 뭐라 그랬지?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 계수 확인하러 가자고 했잖아. 허근이 등장하면 계수가 실수인지 확인. 무리근이 등장하면 계수가 유리수인지 확인. 계수가 지금 A, B 유리수라고 하잖아. 맞죠? 그게 힌트야. 물론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는 항상 켤레근을 쓰라고 할 거니까 계수 확인할 이유가 없지만 항상 유리수일 거라서 항상 실수일 거라서. 근데 실제 학교 시험은 어떨지 모르니까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확인하자. 이 말을 입에 붙이든 실제로 확인을 하든 해야 돼. 자, 어쨌든 다른 거는 뭐다? 1마이너스 루트 3. 물론 C도 있는데 C는 유리수인 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은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어쨌든 이 두 개가 좀 뭐야? 두 분의 합 2. 두 분의 곱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 만드세요.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하자고 배웠죠. 맞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다른 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이 상수항 보여? 이거겠지. 왜? 곱하면 되잖아. 여기서 꼭 세근의 곱은 뭐 마이너스 2 이걸 써야 돼? 아니.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거기서 전개형으로 가도 됩니다. 알았죠, 시은 씨? 내가 뭐라 그랬게? 손 들어. 그러면 BC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 AB네. AB를 구하세요.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답이지. 알았죠? 오케이? 끝. 요게 이제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켤레근을 푸는 방법입니다. 2차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굳이 그것까지 해도 있지도 않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과 계세 관계 쓰지 말고. 알았지? 지금 안 쉬어서 그러지? 아무튼 알겠지? 그러나면 오늘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요? 오메가. 자, 오메가. 뭐야 이거? 이 페이지 뭐야? 몇 번이야? 25번이 날라갔나 봐. 아이씨. 자, 어쨌든 오메가 문제들은 뭐예요? 오메가 문제들은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네가 직접 만들고 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자. 자, 간다. 한 명씩 딱 물어보면 되겠다. 익정아! 뭘 오해 안 한대. 한글이 오메가다. 그럼 1번 공식은 뭐예요? 야, 맞아요. 똑똑하구만. 대입하면 됩니다. 왜 웃나? 자, 승현아. 2번은 뭐였죠? 식으로 불러도 되고 말로 설명해도 되고요. 어? 어? 맞아. 그거. 식으로 부르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는요. 현준아. 3번에 있는 거 두 개죠? 둘 다 불러볼래? 그렇지. 그렇지. 시은아. 아니, 너 아까, 맞다. 4번은 어떻게 풀어요? 2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잘못됐다. 오메가 분의 1로 곱하던가, 오메가로 나누던가. 어쨌든. 죽여버릴까, 저거? 5? 얘 남고 세 번째가 요거로. 요거 나는 오메가 분의 1이 남아야지. 그리고 얘가 넘어가서 그렇지. 다음 뷰. 어이? 왜 또 상이야? 5번 어떻게 돼야죠? 그렇지.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죠. 그래서 색깔 바꿀게요.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녀석은 그게 아니라 뭐다? 이게 그래서 뭐다? 그렇지. 뭘 이용한 거야?
곱하면 1. 즉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얘도 둘 다 오메가도 오메가 친구도 둘 다 역수관계이거든. 그래서 오메가 알았죠? 알았죠? 끝. 그래 여기까지. 자 오메가 문제들은 아마 유형 두 개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거 잘 풀어오세요. 아니네 3개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4개네. 여기 활용까지는 숙제를 내죠. 어쨌든 1055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가 몇 번부터야? 941부터라서 한 941? 941부터 1100, 1010 정도 된다. 1010이면 미쳤나봐. 110문제 정도 된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